올해 쌀 생산량이 줄면서 폭락했던 쌀값이 15만 원대로 회복했지만 지난 세월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쌀값이 80kg 한 가마에 최소 20만 원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와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봉침 목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대형마트와 거의 유사한 식자재 마트가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자가 식자재 마트 2개를 나란히 지는 꼼수로 대형마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15년을 끌어왔던 전주시 평화동의 전주교도소 이전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연말까지 행정 절차를 끝내고 공사에 들어가 2021년까지 교도소를 이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줄면서 쌀값이 15만 원대로 회복됐지만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80kg에 최소 20만 원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림부 장관은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의 실습생 인권 유린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소식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리. 김종혜 의원은 80kg에 12만 5천 원까지 떨어졌던 쌀값은 무려 20년 전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년 전에 5급 공무원 25봉의 월급이 120만 원이었고 지금 현재 440만 원쯤 되니까 모든 사회적 형평성의 원칙에서 본다 보면 쌀 한 가마의 가격이 최소한 40만 원대는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76만 톤으로 정한 시장 격리 물량을 100만 톤으로 늘려서 쌀값이 40만 원은 몰라도 최소한 20만 원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국감 때 제기된 한국농수산대학의 인권침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만 조사 결과는 미흡하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조사한 결과 현장 실습에서 원의원이 제기했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은 실습생에게 하루 15시간 일을 시키거나 컨테이너에서 재운 12개 농장의 실습장 지정을 취소했다며 허술한 관리 감독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전반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농식품부 또 한농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상황을 체크를 하고 지도 단속을 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북과 충남 지역을 위해 시행하는 금강 2지구 농업개발 사업이 또다시 지연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완공 시기가 당초 2014년에서 세 차례나 미뤄져 2023년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다며 주먹구구식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봉침 목사 사건에 대해서 소설가 공지영 씨와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이 목사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이모 씨는 지난 2011년부터 갓 태어난 아이를 24시간 돌봤습니다. 봉침 목사로 알려진 이 목사가 입양한 아이였습니다. 이 목사는 2014년에도 남자아이를 입양해 이 씨에게 맡겼습니다. 이 씨는 이 목사가 두 아이를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 도맡아 키웠지만 이 목사는 마치 자신이 직접 입양 아들을 키우는 것처럼 SNS에 올리고 후원금을 모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자마자 사진만 찍고 바로 나가서 그걸 SNS 올리고 다른 분한테 병원비가 이만큼 나왔다고 요구한다는 거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목사는 현재 사기와 기부금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 씨와 시민사회단체가 이 목사 등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 목사와 김 전 신부가 입양아와 장애인을 내세워 기부금을 가로채고 여러 사람들에게 봉침을 시술했지만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사람에게는 법이 없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두 눈을 뜨고 비호하고 있는 겁니까? 검찰은 그러나 정황만 가지고 기소할 수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도 기부금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건물로 남아있고
봉침 사건 역시 과장된 것일 뿐 수사 과정에서 어떤 피해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네, 사실상 대형마트와 거의 유사한 식자재 마트라는 곳이 있죠. 이러한 식자재 마트 2개를 나란히 짓는 꼼수로 대형마트 노릇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골목 상권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영업을 시작한 한 식자재 마트입니다. 육류와 농수산물은 물론 가공식품, 각종 공산품까지 말 그대로 없는 게 없는데 카트를 내어주고 시식 행사까지 벌이는 모습은 흡사 대형마트와 같습니다. 문제는 규모입니다. 각각 900제곱미터 규모 2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 하나의 영업장입니다. 옆에서 같이 계산 가능한가요? 예, 그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장보신 다음에 거기서 한 번에 계산 가능해요. 같은 집이요? 예. 현행 건축법상 규모가 100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판매시설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해당 땅은 생산 녹지 지역이라 일반 판매시설이 제한되는 만큼 2개의 소매점으로 나눠 규제를 피해간 겁니다. 사실상 2000제곱미터짜리 대형마트가 들어선 셈이라 인근 전통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데가 생기면서 여기가 사실은 북부시장에서 제일 번화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에 정말 오토바이만 정말 지나가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심각해요. 가격이 아주 커요. 하지만 이러한 꼼수를 규제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법에도 위반되는 부분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타도시 가면요 많아요. 근데 이걸 상인들이 이거를 인정을 못하는 건 법으로 인정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꽤 크죠. 세 동이면 세 동 딱 나눠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불허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편법인 거죠. 제도의 빈틈을 파고든 꼼수 영업이 보호가 필요한 골목 상권을 노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15년을 끌어왔던 전주시 평화동의 전주교도소 이전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연말까지 행정 절차를 끝내고 공사에 들어가 2021년까지 교도소를 이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2년에 건립된 전주교도소. 45년이 지나면서 건물은 노후되고 전주 서남부권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전 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 2015년 법무부가 현 전주교도소 뒤편 평화이동 작지마을 부근을 이전 부지로 확장하면서 급무살을 타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전 부지를 교정시설로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위반서를 제출했고 전주시는 연말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에 착공해 2021년까지 공사와 이전 작업을 끝낸다는 목표로 우선 내년부터 설계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15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전주교도소 이전이 이제 공식적이고 법적 행정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전 부지에 있는 전주시 평화동 작지마을 20가구에 대해서는 집단 이주가 추진됩니다. 전주시가 이주 지역의 기반 시설을 조성해주면 주민들이 보상금으로 집을 짓는 방식으로 이주 지역을 결정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 부지를 확정해가지고 거기 이주 단지를 조성해 주시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에는 1,500억 원이 들어가고 신축되는 교도소 인근에는 주민 편의시설도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현 교도소 건물과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용역을 실시해 사후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원들이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도 높은 반복 작업 때문인데 전북교육청이 작업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3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초등학교 급식실입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궁중 떡볶이. 조리 종사원들은 1시간가량 각종 급식 재료를 깎고 썰고 나면 손과 손목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많을 때는 양파 20kg도 올 때가 있어요. 그거 양을 다 썰다 보면
팔목도 많이 아프고요. 손이 쥐가 나서 주먹이 쥐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저리고 그러거든요. 이어지는 조리 과정에서는 무거운 기구를 들고 옮기느라 어깨와 허리 등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교육청이 30개 학교 조리 종사원에 대해 근골격계 질환 여부를 조사했더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리 종사원의 94%는 손과 손목에 통증을 호소했고 어깨와 허리, 목 등 대부분의 신체 부위에서 질환이 나타났습니다. 또 모든 조리 종사원은 한 부위 이상의 통증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대상 조리 종사원 가운데 66%는 고용노동부 기준의 근골격계 유증상자에 해당됐습니다. 대기업 생산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왔던 근골격계 조사가 이번에 전북교육계에서 처음 실시된 것으로 교육복지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가 나오자 전북교육청은 빠른 시간 안에 작업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야채 절단기, 탈피기, 오븐 등 자동화 기기 구입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은 관련 대책에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고창과 가까운 전남 영광 한빛 원전에서 최근 10년 동안 2건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빛 원전의 경우 지난 2008년 5월과 지난 2014년 10월에 각각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외부로 배출된 기체의 방사능량은 기준치의 수십만 분의 1 수준으로 극히 적은 양이었습니다. 또 이 2건을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고장과 기계 결함 등으로 모두 19번의 가동 중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에 대해 노동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라북도가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18일 노동계의 항의를 받고 재구성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심의위 재구성을 위해 전 조직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 새만금 잼버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이 다음 달 말쯤 발의됩니다. 전라북도는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하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에 관한 논의를 다음 달 초까지 마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다음 달 말쯤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에는 조직위원회 구성과 국가지원 방안, 잼버리 특구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경의 입항 지시를 무시하고 운항을 계속한 혐의로 군산 선적 9.7톤급 낚시어선 A4 선장 58살 문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문 씨는 어제 오후 1시쯤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승객 21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파도가 높아져 안전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해경이 6차례 입항을 지시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운항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문 씨가 예정된 낚시 영업시간보다 빨리 입항할 경우 승객들에게 요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운항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진안군 북이면 한 주택에서 76살 주모 씨가 집에서 기르던 개에 물려 다쳤습니다. 주 씨는 주로 아들이 돌보던 개에게 밥을 주려고 다가섰다가 오른쪽 손목을 한 차례 물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3도 등 11도에서 1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도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로 일부 내륙 지역에 서리가 내릴 것으로 보여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크게 올라 전주 17도 등 15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